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집 사연은 결혼 전 아빠와 남편이 같이 등산을 가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 아빠 취미는 등산으로 주말마다 홀로 등산을 다니시곤 했어요. 아빠가 유일하게 같이 등산을 가는 사람은 엄마였고, 엄마가 아니면 항상 혼자 다녔습니다. 어느 날은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제가 물었습니다. 아빠는 등산을 왜 혼자 다니는 거야? 등산도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려 다니면 더 재밌는 거 아니야? 혼자 가면 심심하고 그렇잖아. 심심하긴 뭐가 심심해. 오히려 혼자 사색도 하고 그렇게 좋을 수가 없구만. 자연을 오롯이 혼자 감상하는 재미가 얼마나 좋은데. 거래처 사장님들 보면 다들 떼로 몰려다니면서 등산하고 내려와서 파전에 막걸리도 마시고 그러길래 하는 말이지. 난 그런 거 딱 질색이야. 그리고 내가 등산 다니면서 보니까 남녀가 몰려다니면서 아주 과간도 하냐. 그러다 집안 파탄 나고 인생도 끝나고 그러는 거야. 몰려다녀봐야 괜히 이상한 소문밖에 더 나겠어. 그냥 혼자 다니면서 자연을 오롯이 감상하는 게 제일 좋은 거야. 아빠는 항상 홀로 등산을 다녔습니다. 가끔 엄마가 따라가는 날이면 가파른 길에서 아빠가 항상 엄마 손을 꼭 잡고 산을 오르곤 한다는데요. 그럴 때마다 집에 돌아온 엄마가 자랑스레 말을 꺼냈어요. 난 당신이랑 등산하고 오면 그렇게나 좋을 수가 없어. 내가 뭐 해준 것도 없는데 뭐가 그렇게 좋다는 거야? 당신이 여왕처럼 대접해주잖아. 그야 당연한 거 아니겠어? 생각해봐. 남편인 내가 당신을 대접해주지 않으면 어느 누가 당신을 대접해주겠어. 내 사람이니까 내가 제일 잘해주는 게 맞는 거지. 아빠의 말에 엄마가 한박웃음을 짓곤 했는데요. 아빠는 말이 별로 없고 무뚝뚝하긴 했지만 사랑꾼임에 들림이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아빠는 조그마한 문제도 일으키고 싶지 않았기에 홀로 등산을 하는 듯해 보였어요. 그냥 등산 자체를 좋아했다는 게 맞는 표현일 것 같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은 남편을 인사시킨다고 하자 엄마가 이것저것들을 물었습니다. 혹시 직업은 뭐야? 학교는 어디 나온 거야? 도색 관련 일을 하고 있고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어. 학교는 경기도에 있는 대학을 나왔다고 하더라고. 사람은 어떤 것 같아? 인성은 바른 사람 같아 보여? 그럼 그렇지 않고서야 내가 결혼을 한다고 했겠어? 이래봬도 내가 거래처 다니면서 사람들을 엄청 많이 봤잖아. 그러다 보니 인상을 제일 먼저 보게 되더라고. 근데 영규 씨는 진짜 성실하고 인성이 바르다고 소문이 자자해. 저번에 내가 뭘 좀 실수해서 다시 일을 부탁했는데 며칠 동안 야근까지 하면서 다 끝내주더라니까. 그래서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 사람이 참 긍정적이고 착해. 엄마 아빠도 분명 마음에 들어 할 거야. 그럼 언제 한번 데리고 와봐.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줄 테니까. 라며 엄마가 설레이는 표정으로 바라봤습니다. 정말 다행이었던 것은 부모님은 저를 온전히 믿어줬고 제 생각을 지지해줬습니다. 사실 남편 학벌이나 직업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면 어쩌나 잠시 잠깐 고민을 하기도 했지만 역시나 부모님은 그런 부분을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듯 해 보였으니까요. 그렇게 얼마 뒤 결혼을 하기 위해 남편을 가족들에게 소개했는데요. 남편의 관상을 유심히 보던 아빠가 조용히 물었어요. 자네 혹시 등산해 본 적이 있나?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다녀본 적은 있습니다. 그래? 그럼 언제 나랑 한번 등산 같이 가줄 수 있겠나? 네, 그럼요. 남편이 긍정적으로 대답하는 모습에 아빠도 만족스러워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예의 바른 남편을 두 분도 마음에 들어하는 모습이었으니까요. 남편이 첫 인사를 하고 돌아간 뒤 엄마가 말을 꺼냈어요. 사람이 인상도 좋고 예의도 바르고 그렇네. 내 말이 맞지? 내가 괜찮다고 했잖아. 요즘 영규 씨 같은 사람 찾아보기 힘들다니까. 저번에는 둘이 공원으로 놀러 갔는데 영규 씨가 김밥이랑 유부초밥을 직접 만들어 왔더라고. 근데 맛이 아주 기가 막혔어. 뭐? 김밥이랑 유부초밥을 직접 만들어 왔단 말이야? 어, 그날 우리가 아침 일찍 만났거든. 그래서 새벽부터 일어나서 만들어 왔다고 하더라고. 넌 김밥 싸본 적 한 번도 없잖아.
근데 그런 걸 어떻게 했다니? 참 신기하네. 영규 씨 말로는 어머님이 남자도 음식할 줄 알아야 한다면서 음식할 때마다 가르쳐 주셨다나 봐. 영규 씨 아버님도 음식을 엄청 잘하신대. 그게 정말이야? 대단하네. 그럼 너도 이제부터 음식 좀 배우고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내가? 남편 될 사람은 음식 잘하는데 넌 음식의 음자도 모르잖아. 그럼 나중에 결혼해서 싫은 소리 듣는 거 아닌지 모르겠다. 글쎄, 근데 그건 좋아하고 잘하는 사람이 하면 되는 거 아닐까? 영기 씨도 그렇게 말했거든. 라며 제가 엄마를 안심시켰지만 엄마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해 보였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났고 우리는 양가 부모님과 자주 만나서 식사도 하면서 잘 지냈어요. 어느 날은 약속대로 아빠와 남편 둘만 등산을 갔는데 그날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빠와 남편이 같이 등산을 하고 내려오다가 오래된 절이 보여서 그 절에 들어갔다는데요. 아마도 휴식도 하고 겸사겸사 구경도 할 겸 들어갔던 모양이었어요. 그런데 두 사람이 절 구경을 하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하고 있던 중에 지나가던 스님 한 분을 마주쳤다는데요. 아빠와 남편이 스님에게 인사를 하자 스님이 두 사람을 바라보며 조용히 물었다네요. 두 분이 부자지간은 아닌 것 같은데 어떤 관계이신지요? 예, 우리 예비 사위입니다. 갑작스레 말을 걸어오는 모습에 잠시 당황했지만 아빠가 미술을 머금고 대답을 했다는데요. 스님이 남편을 뚫어져라 바라보다 다시 입을 열었다네요. 사위분 관상이 아주 좋네요. 두루두루 가정에 평안을 가져다 줄 그런 관상입니다. 앞으로 사위분 덕분에 일이 슬슬 잘 풀릴 테니 얻고 다니셔야겠습니다. 스님이 큰 소리로 웃으며 스쳐 지나가더랍니다. 그 모습에 두 사람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한동안 마주보고 있었다는데요. 그 스님 말 덕분이었던지 아빠는 남편을 더욱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남편을 보내고 집에 들어온 아빠가 한박 웃음을 지으며 말을 했거든요. 어쩐지 딱 보는데 관상이 좋더라 그 말이야. 보통 관상이랑은 다르다 싶었다니까. 라며 있었던 이야기를 자세하게 해줬고 엄마도 기쁜 목소리로 말했어요. 역시 사람 보는 눈이 다 똑같구나. 처음 보자마자 나도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 내가 뭘 했어. 영기 씨 같은 사람 찾기 힘들다고 했잖아. 역시 내가 사람 보는 눈 하나는 아주 기가 막히다니까. 처음 딱 봤는데 얼굴에서 빛이 나면서 내 짝이다 싶더라니까. 평소에는 제가 너스레를 떨어대면 면박을 주곤 했던 엄마마저도 인정한다는 듯이 얼굴에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부모님께 다시 한번 감사하게 됐는데요. 제 친한 친구는 남친 학벌과 직업이 별로라고 부모님이 워낙 반대를 많이 해서 결국 헤어진 채 그 뒤로는 다시 누구를 만날 엄두도 내지 못하고 부모님 원망을 하면서 지내고 있었거든요. 그런 모습을 옆에서 고스란히 지켜봤었기에 저도 약간은 걱정이 될 수밖에 없었지만 다행히 부모님은 관상이 좋다는 말만을 몇 번이나 반복하며 그러한 문제에 대해 어떠한 불만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 뒤 우리 결혼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는데요. 시부모님도 좋은 분들이라 결혼 준비를 하면서 잡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난 뒤에도 큰 문제 없이 한동안 잘 지냈어요. 오히려 제가 하던 사업이 승승장구를 하면서 날이 갈수록 번창했다고 해야 할까요? 그 바람에 직원 수도 늘어났고 하루하루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친정에 갔더니 제 얼굴을 보던 엄마가 걱정스레 물었습니다. 피죽도 못 먹은 사람처럼 얼굴이 왜 그래? 아니, 요즘 사업이 너무 바빠서 진짜 난리도 아니야. 뭐?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사업이 안 된다고 징징대더니 갑자기 잘 된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아니, 한번 물꼬가 트이니까 여기저기서 계약이 막 성사되더라니까. 진짜 깜짝 놀랐잖아.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겠어. 결국 직원도 더 뽑고 그랬어. 힘들긴 한데 하루하루 즐겁게 일하고 있어. 사업이 잘 된다니까 좋긴 한데 그래도 잘 챙겨 먹고 다녀야지. 살이 너무 빠졌잖아. 나 진짜 잘 먹고 다니는데 워낙 바빠서 그런 거야.
바쁘면서 밥이나 잘 챙겨 먹고 다니겠어? 그냥 인스턴트로 때우고 그러겠지. 엄마 사이가 요리를 얼마나 잘하는데 그런 소리를 하고 있어. 아침마다 나 깨워서 꼭 따뜻한 밥 해먹이고 출근한다니까? 뭐? 김서방이 아침밥을 챙겨준단 말이야? 그럼 너는 뭘 하는데? 나? 난 요리 못하니까 설거지라도 하려고 했는데 김서방이 그것도 못하게 하더라고. 제 말에 엄마 얼굴이 사색이 되어 있었는데요. 엄마가 눈꼬리를 치켜 세우며 외쳤습니다. 얘가 미쳤네 미쳤어. 아무리 세상이 좋아졌다고 해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일같이 남편이 해주는 밥을 얻어먹고 있단 말이야? 매일 아침 밥을 해준다니까? 요즘은 입맛이 없다고 했더니 누룽지를 끓여서 주는데 먹고 나면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 너 그러다 사부인이 알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그래. 사부인 속이 어떻겠어. 그러니까 사부인 앞에서는 절대 그런 얘기 입 밖에도 꺼내지 말고 앞으로는 너도 똑같이 아침밥 준비할 생각해. 얘가 미쳐도 단단히 미쳤네. 어머니한테는 말하면 안 되는 거야? 당연하지. 어떤 정신 나간 며느리가 들어와서 아침마다 당신 아들이 차려주는 밥상을 넙죽넙죽 받아먹는다는데 사부인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 그런가? 근데 어쩌지? 제가 곁눈질로 엄마 눈치를 보고 있자 엄마가 새파랗게 질린 채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너 설마 사부인한테 말한 건 아니지? 그게 이미 어머님도 알고 계신데 내가 막 자랑했거든. 내가 너 때문에 제명에 못 살겠다. 넌 눈치라는 것도 없니? 할 말 안 할 말 가려서 해야 할 거 아니야. 엄마 얼굴이 시뻘개진 채 버럭했는데요. 엄마가 어찌나 놀라있던지 제가 안심시키려 다시 말을 꺼냈어요. 엄마, 걱정하지 마. 어머님도 별 상관 안 하셨어. 오히려 잘하는 사람이 하면 된다고 하셨다니까. 얘가 이렇게 철이 없어. 그건 사부인이 워낙 점잖은 분이니까 그렇게 말한 거고 넌 그런 눈치로 대체 사업은 어떻게 하는 거니? 열불이 나서 도저히 못 참겠다는 듯이 엄마가 손으로 부채질을 하고 있었는데요. 저는 엄마가 왜 그러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님은 정말로 아무런 상관도 하지 않았거든요. 엄마, 어머님이 진짜로 상관없다고 했다니까. 걱정하지 마. 시댁 가서도 남편이 음식 만드는 거 돕고 있는 걸 뭐. 그럼 넌 뭐 하는데? 나? 사실 저번에 내가 설거지하다가 접시를 2개나 깨트렸더니 어머님이 기겁을 하시면서 그냥 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 그래서 난 아버님이랑 바둑 두고 있지. 뭐? 바둑? 그러니까 사부인이랑 김서방이 주방일하고 있는데 넌 바둑을 두고 있단 말이야? 내가 말이야 바둑 두는 걸 최근에 배웠는데 진짜 빠르게 실력이 는다고 아버님이 입이 닳도록 칭찬까지 하셨다니까? 내가 머리가 좋긴 좋은가 봐. 제가 신나서 바둑 이야기를 하고 있자 엄마가 손으로 머리를 짚은 채 울상을 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엄마의 그 모든 것은 그저 기우일 뿐 시부모님은 어떠한 눈치도 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시댁에 가면 시아버님이 버선발로 뛰어나 반기면서 제 앞에 바둑판부터 들이밀었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시댁에 가면 시아버님과 저는 바둑 삼매경에 빠져 있었고 시어머님과 남편 그리고 시누이는 음식 준비를 하느라 분주했지만 그 상황에 불만을 제기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시누이가 저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가서 고마운 표정으로 말을 했거든요. 언니, 정말 고마워요. 네? 고맙다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동안 집에 아빠랑 통하는 사람이 없다고 불만이 많으셨거든요. 근데 언니 덕분에 요즘 아빠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언니가 바둑을 아주 기가 막히게 둔다고 진짜 좋아한다니까요. 뭐래더라?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한대나 뭐래나 그러더라고요. 진짜요? 제가 조금이나마 도움돼서 정말 다행이네요. 근데 저도 바둑 엄청 재밌어요. 라며 제가 신나서 말했는데요. 원래부터 남편은 음식을 만들고 시어머님을 돕는 데 더 재능이 있었기에 기존대로 했던 것뿐이고 저는 살림에는 전혀 소질이 없었기에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했을 뿐인데 이상하게도 상부상조가 된 모양새였습니다. 물론 시어머님도 전혀 불만이 없었던 것이 시어머님 입장에서는 제가 까탈스러운 시아버님을 상대해주고 있다고 높이 평가를 하고 있었거든요. 암튼 그 뒤에도 우리는 각자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회사가 하루하루 승승장구해 가고 있었기에 저는 바깥일에 집중을 했고 저보다 시간이 있는 남편은 집안일에 집중을 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은 남편이 하는 일이 도색 관련 일이다 보니까 페인트 냄새도 많이 맡게 되면서 건강에 약간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적성에 맞지도 않는 일을 계속하다 보니 이런저런 문제가 생긴 게 아닌가 싶었어요. 결국 남편 눈치만 보다가 제가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내가 몇 달 동안 곰곰이 생각해 봤거든? 오? 무슨 생각을 해봤다는 거야? 지금 당신이 하는 일 말이야. 적성도 안 맞고 몸에도 안 좋은데 계속 하고 있는 거라고 했잖아. 힘들지만 다들 그냥 참고 하는 거지 뭐. 대한민국 직장인 중에 직업이 적성에 맞아 사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 그래도 당신 두통도 자주 있고 그렇잖아. 가끔은 피부 알러지도 막 올라오고 말이야. 그러니 내가 걱정돼서 하는 소리야. 내가 잘 알아서 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남편이 대수롭지 않게 대답하는 모습에 제가 용기를 내서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그래서 내가 많이 생각해봤는데 오늘따라 무섭게 왜 이래? 그게 말이야. 이건 그냥 내 생각일 뿐이니까 그냥 참고만 하면 된다는 말이야. 알았으니까 얼른 말해봐. 무슨 일인데 그래? 그동안 내가 쭉 지켜봤는데 당신 살림을 아주 잘하잖아. 아무리 봐도 우리 엄마보다 살림을 더 잘하는 것 같아. 저번에 엄마가 우리 집에 놀러 왔다가 냉장고 보더니 정리정돈 잘 됐다고 깜짝 놀라더라고. 어머님이 그냥 하시는 말씀인 거지. 그 정도는 아니야. 아니라니까. 내 친구들도 놀러 왔다가 다들 감탄했다니까. 내가 볼 땐 이건 재능이야, 재능. 제가 남편 눈치를 보며 한껏 띄워주자 기분이 좋아진 것인지 남편 얼굴에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그때를 놓치지 않고 제가 다시 말을 이어갔어요. 그래서 말인데 당신이 집에서 살림을 하는 건 어떨까? 그게 무슨 말이야? 나 지금도 살림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내 말은 당신 회사 그만두고 살림만 했으면 좋겠다는 말이야. 뭐? 회사를 그만두고 살림만 하라고? 나도 이런 말 하기 많이 힘들었는데 당신 일하면서 피부 알러지도 생기고 두통 때문에 고생하는 거 보면서 내내 마음이 안 좋았거든. 그러다 당신한테 큰 병이라도 생기면 어떻게 하나 걱정도 됐고 말이야. 다행히 내가 하는 사업도 잘 되고 있으니까 그게 어떨까 싶어. 거기다 내년쯤이면 임신하고 출산도 해야 하잖아. 그럼 육아도 해야 하는데 내가 회사를 오래 비울 수도 없는 노릇이잖아. 제가 잠시 말을 멈춘 채 남편 눈치를 보고 있었는데요. 육아라는 말에 남편도 공감이 됐던지 눈동자가 살짝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기세를 몰아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어요. 사실 우리 자식을 다른 사람 손에 맡긴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거든. 내 친구들 보면 다들 난리도 아니고 말이야. 그냥 안정적으로 당신이 봐주면 좋을 것 같아서 하는 말이야. 당신도 살림하는 게 재밌다고 했잖아. 내가 살림만 하면 당신 혼자 돈을 벌어야 하는데 그럼 당신 부담이 너무 클까봐 걱정인 거지. 이제 회사도 웬만큼 안정돼서 난 진짜 괜찮아. 그리고 난 살림보다는 밖에 나가서 일하는 게 체질인 것 같아. 지금 막 결정하라는 건 아니고 잘 생각해보라는 거야. 근데 진짜 신기한 건 당신이 복덩이인 건 확실한 것 같아. 당신 만나고부터 내 사업이 막 승승장구하고 있잖아? 제가 배시시 웃고 있자 남편도 따라 웃었습니다. 그 뒤 남편은 몇 달간 고민하고 또 고민하다가 회사를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퇴사를 결정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시어머님이었는데요. 어느 날 시댁에 가서 넌지시 말을 꺼냈더니 시어머님이 말했습니다. 며느리한테 미안하긴 하지만 나도 같은 생각이긴 해. 전부터 느꼈던 거지만 넌 살림에 소질이 있는 것 같긴 해. 니들 인생이니까 내가 왈가왈부할 건 아니지만 요즘은 시대가 바뀌었으니 적성에 맞으면 살림하는 것도 나쁘진 않지. 다만 전업주부도 직업이나 마찬가지니까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한다는 조건으로 말이야. 사실 우리는 시어머님이 반대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너무나 흔쾌히 응원해 주시는 모습에 몇 달 뒤 남편은 퇴사를 하고 전업주부가 됐습니다. 역시나 남편은 그 누구보다도 전업주부 일을 잘 해냈어요. 회사를 그만두면서 두통도 사라졌기에
표정도 다 밝아졌고 더 이상 피부 알러지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거기다 시부모님도 참 대단했는데요. 어느 날 저녁 시어머님이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얘, 내일 모레 할머니 제사니까 하루 전날 와서 음식 거둘 생각해. 벌써 그렇게 됐구나. 알았어. 내가 뭐 챙겨갈 건 없지? 혹시 앞치마 있으면 챙겨오고 며느리는 바깥일하느라 힘들 테니 오지 말라고 하고. 알았어, 엄마. 근데 이번에는 전을 좀 줄이면 안 돼? 저번에 할아버지 제사 때 음식 만들어 보니까 전이 너무 많은 것 같더라고. 전이 많긴 뭐가 많다고 그래. 농땡이 피울 생각하지 말고 와서 시키는 대로 할 생각이나 해. 아까도 말했지만 바깥이라는 사람 신경 쓰게 하지 말고. 라고 말했지만 시어머님 목소리가 고스란히 들려왔기에 다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화를 끊던 남편이 불만스레 말했어요. 내가 이 제사 때문에 아주 미친다니까. 전을 몇 가지나 하는지 모르겠어. 그 동그랑땡은 그냥 사서 해도 되겠구만. 굳이 직접 만든다고 난리라니까. 아, 그래? 근데 설마 내가 동그랑땡이 엄청 맛있다고 해서 그러시는 건 아니겠지? 뭐? 당신이 그랬어? 언제 그랬는데? 아니, 첫 명절에 동그랑땡을 먹어봤는데 진짜 맛이 기가 막히더라고. 그래서 맛있다고 계속 집어먹었지. 그럼 당신 때문에 그런 거네. 내가 미친다, 미쳐. 남편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있었는데요. 그 모습은 마치 제사 음식 만들기 싫어하는 며느리의 모습과 흡사했다고 해야 할까요? 저도 모르게 웃음이 터져나왔지만 이를 악물고 참아야만 했습니다. 그 뒤에도 우리는 각자 역할에 충실했고 얼마 뒤 첫째 아들이 태어났는데요. 남편은 놀랄 정도로 육아도 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제 사업도 나날이 번창해 갔기에 어느 날은 제가 조용히 물었어요. 여보, 살림에 승민이까지 보느라 힘든데 살림 도와줄 가사 도우미 좀 알아볼까? 아니야, 됐어. 아직까지는 나 혼자 할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그래도 당신 요즘 너무 힘들어 보이니까 그렇지. 내가 도와주려고 해도 너무 서툴러서 도움도 안 되고 말이야. 아직까지는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마. 근데 내가 걱정이 아니라 난 당신이 걱정이야. 나? 날 왜 걱정해? 사업이 잘 돼서 좋긴 한데 당신도 그만큼 힘들어진 거잖아. 당신이야말로 몸 상하지 않게 신경 쓰면서 일해. 나는 걱정 안 해도 돼. 그리고 내일 아침부터는 아침밥 차리지 마. 안 돼. 든든하게 먹고 가야지. 안 그럼 몸 상한단 말이야. 난 진짜 괜찮아. 아님 내가 대충 챙겨 먹고 갈 테니까 아침에 조금이라도 더 자. 당신이 철인도 아니고 그러다 쓰러진다니까. 그때까지도 남편이 매일 아침밥을 신경 쓰고 있었기에 제 입장에서는 미안할 수밖에 없었지만 남편은 하루도 빠짐없이 아침밥을 준비해줬습니다. 결국 그것 때문에 말다툼까지 했고 나중에는 제가 차려 먹고 출근을 하는 걸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일을 존중하며 하루하루 나름 잘 지냈어요. 그런데 둘째 다현이가 태어나고 난 뒤 남편이 더욱 힘들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결국 남편이 약간의 우울증까지 왔고 어느 날은 남편이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나 그냥 다시 취업할까? 취업? 하긴 육아가 보통 힘든 게 아니긴 하지. 당신 많이 힘들지? 그냥 집에만 있으니까 조금 우울해지는 것 같고 그렇네. 그래, 그럼 한번 천천히 일자리 알아보자. 우리 회사에서 일하라고 하면 당신 불편해서 싫을 거 아니야. 그렇지. 내가 당신 회사에서 일하기는 좀 그렇지. 근데 내가 다시 일하게 되면 승민이랑 다현이는 어떻게 하지? 글쎄, 그건 좀 생각해보면 무슨 방법이 있지 않을까? 라며 제가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는데요. 남편이 다시 취업을 한다는 소리에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다고 해야 할까요? 우선 아들과 딸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가 제일 걱정이었습니다. 결국 며칠 뒤 친정에 가서 엄마에게 말을 꺼냈어요. 엄마, 아무래도 김서방 다시 취업할 것 같아. 갑자기 왜? 그럼 승민이랑 다현이는 어떻게 하고? 여기저기 알아봐야지 뭐. 그래서 말인데 엄마가 좀 도와주면 안 될까? 이래저래 고민이 많이 되네. 하긴 김서방이 그동안 고생이 많긴 했지. 엄마도 심란한 표정으로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렇게 얼마 뒤 시어머님까지 알게 됐고 시어머님이 찾아와서 남편을 설득했어요. 얘, 원래 육아하다 보면 한 번씩 정신줄을 놨다 잡았다 그러는 거야. 나도 니들 키울 때 그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 그러니까 다시 한번 잘 생각해봐. 네가 갑자기 다시 취업을 한다고 해서 지금 온 집안이 비상이야, 비상. 엄마, 내가 얼마나 힘들면 이러겠어. 하루 종일 말할 사람도 없이 육아만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우울해진다니까. 이래서 산후 우울증이 온다고 하나 봐. 남편이 풀 죽은 목소리로 대답했는데요. 시어머님이 남편을 꼬시기 위해 다시 말을 꺼냈어요. 저기 그러면 넌 이제부터 제사랑 집안 행사에 절대 참석하지 마. 뭐? 그럼 그 많은 음식을 어떻게 하려고? 네 말대로 이참에 좀 간소화하면 되지. 그리고 네 아빠랑 동생도 있는데 뭔 걱정이야. 그러니까 넌 앞으로 그냥 우리 손주들만 볼 생각해. 그리고 승민애미가 가사도우미도 불러준다고 하니까 그냥 육아만 하라 그 말이야. 그럼 진짜 제사 음식이나 그런 거 안 해도 되는 거야? 그럼 그 제사 때뿐만 아니라 명절에도 그냥 오지 마. 우리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라며 시어머님이 몇 번이나 신신당부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 모습은 마치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당부를 하는 듯한 그런 모습이었다고 해야 할까요? 그런데 그 방법이 통하긴 했던 모양으로 남편 얼굴이 한결 밝아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나 지났을까요? 이번에는 엄마가 찾아와서 남편에게 말했어요. 김서방, 자전거 라이딩인가 뭔가 자네 자전거 타는 거 엄청 좋아하지 않나? 근데 저번에 보니까 자전거가 많이 낡은 것 같던데 내가 하나 사줄까? 네? 자전거를요? 그래. 내가 맞아 자네한테 자전거 사주려고 여기저기 다 알아봤잖아. 그랬더니 이게 그렇게나 좋은 거라고 하지 뭔가. 엄마가 휴대폰으로 사진 하나를 보여줬는데요. 남편이 활짝 웃으며 외쳤습니다. 어머님, 이거 엄청 비싼 건데요? 이거 워낙 비싼 거라 아무나 타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귀한 사이한테 이런 거 하나 못 사주겠나? 그리고 우리가 말이야, 주말 오후에는 손주들 봐줄 테니까 자네는 그 라이딩인가 뭔가 그거 하면서 스트레스 좀 풀고 와. 네? 주말에요? 정말요? 그럼 그래야 자네도 숨통이 트일 거 아닌가. 사실 자네가 다시 취업한다는 소리 듣고 잠도 안 오고 그래서 병원 가서 약까지 처방받았지 뭔가. 자네가 많이 힘들겠지만 다시 한번 생각 좀 해주게나. 엄마가 간절한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봤고 결국 남편은 시어머님과 엄마의 꼬심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 뒤 두 분은 철저히 약속을 지켰습니다. 저 또한 바쁜 와중에 남편을 도와주려 노력하고 또 노력했고요. 그나마 정말 다행이었던 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남편의 우울증도 차츰 좋아져 갔고 요즘은 예전의 남편 모습으로 돌아왔답니다. 며칠 전 시댁 가족들과 친정 가족들이 다 같이 늦은 여름 휴가를 다녀왔는데요. 맛있는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한 뒤 펜션에서 시아버님과 아빠 그리고 저는 바둑 삼매경에 빠져있던 중 엄마가 시어머님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처음 우리 김서방을 보는데 딱 이 사람이다 싶더라니까요. 근데 역시나 김서방이 복덩이였지 뭡니까? 아유, 무슨 그런 말씀을요. 오히려 우리 며느리가 복덩이지요. 사실 우리 아들이 그 도색인가 그거 한다고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 일하다가 피부 알러지도 올라오고 냄새 때문에 두통도 심해서 걱정이 많았었는데 요즘은 건강이 많이 좋아진 것 같아서 얼마나 안심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다 우리 며느리 덕분 아니겠습니까? 거기다 며느리가 어찌나 성격이 좋은지 시아버지랑도 죽이 척척 맞는다니까요. 우리 집 자식들은 바둑이라고 하면 싫다고 주랭랑치기 바빴는데 저기 좀 보세요. 둘이 저렇게나 죽이 잘 맞는다니까요. 아닙니다. 이게 다 김서방이 살림을 잘해줘서 그런 거죠. 아들이 집에서 살림한다고 하면 반대하기 마련일 텐데 사부인이 크게 마음 써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라며 시어머님과 엄마가 덕담을 주고받고 있었는데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동반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답니다.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는 모습을 보며 행복한 마음이 들어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